안녕하세요. 카메라는 역시 캐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홈리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음, 오늘 나온 뉴스 중에 서호주 정부 프리멘털 텐트촌 철거라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박싱데이 때 이 텐트촌이 형성되는데 파이오니어 공원에서 이 텐트촌이 형성이 됐는데 이걸 이제 서호주 정부가 철거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뉴스 자체가 예전에도 있었어요. 2017년대 8월 달에 뉴사우스웨일즈주 지금의 주지사가 있는 글래디스 베리지클리안이 있는 주죠.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시드니 시내에 이렇게 텐트촌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자연경관을 해친다. 그래가지고 철거 명령을 내리고 경찰들이 투입돼서 이 텐트를 다 치웠던 그때 한때 그때 당시에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사진들이 꽤 있었어요. 텐트를 다 이제 망가뜨리고 뭐 뺏는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철거하는 과정에서 홈리스 몇 명은 아마 구속되는 걸로. 지금 서호주 같은 경우도 홈리스들한테 한 일주일 정도 호텔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을 줬고요. 그 다음에는 뭐 홈리스들도 다음에 뭐 어디로 갈지 알고 싶다. 혹은 그런 계획이 없다 그러면 다시 돌아갈 것 같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뉴스인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현재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홈리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통계 자료는 2020년 2월부터 내년 그러니까 올해 6월이죠. 6월까지 홈리스가 증가할 거를 예상하는 도표입니다. 전국적으로는 한 9% 정도가 홈리스가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뉴사우스웨일즈주가 19.1% 가장 많네요. 그 다음에 빅토리아주 13.1%. 물론 이제 좀 줄어드는 주도 있습니다.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주 같은 경우, 서호주 같은 경우는 좀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노던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주는 홈리스가 좀 줄어들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타격을 많이 입은 주, 뉴사우스웨일즈주하고 빅토리아주하고 퀸즐랜드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이 힘들 겁니다. 타즈메니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하우징 스트레스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가끔 이제 올려드리는 자료 중에 마틴 노스의 자료가 있어요. 모기지 스트레스라든지 임대 스트레스라든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체가 된다든지 한 번이라도 연체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재정적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모기지를 낸다든지 아니면 임대료를 낸다든지 그러면 이제 모기지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자료들을 항상 발표하고 있죠. 거의 매달 마틴 노스께서 발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한 40% 정도가 재정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모기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나오니까요. 40% 같은 경우는 호주 대출받은 사람들이 한 450만 명 되니까 어림 잡아도 뭐 한 170만 가구는 지금 재정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죠. 네, 다음으로는 2016년도에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발표한 내용인데요. 홈리스가 11만 6,400명이 될 거다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홈리스 협회에서는 최소로 잡아도 28만 명이다, 현재.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홈리스를 어떻게 가정을 하냐, 이렇게 보면, 이제 길거리라든지 이제 텐트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8,200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1만 6천 명에서 8,200명 정도니까 실제적으로 길거리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14% 정도가 길거리에서 생활을 한다고 제가 그 뉴스가 기억이 나는데 나머지 분들은 이제 뭐 하숙을 한다든지 이제 한꺼번에 같이 생활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다른 집에 얹혀 산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홈리스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를 한 건데요. 뉴질랜드가 홈리스 비율이 가장 많은 나라로
예, 선진국 중에서는 아마 뉴질랜드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이제 뉴질랜드 다음으로 호주인데, 호주가 선진국 중에서는 굉장히 인색한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임대주택 숫자가 굉장히 적다든지, 근데 이제 이거는 정치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네거티브 기어링이라는 정책을 하면서 상당히 공공임대주택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게 한꺼번에 다 줄 수가 없다 보니까 공공임대주택은 한정적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걸 이제 집주인들한테 너희들이 임대를 놓으면 임대료가 이제 높아지니까요. 너희들이 임대를 놓으면 정부가 너희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 하면서 이제 네거티브 기어링 정책을 호주는 지금까지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재작년이죠. 재작년 이제 스쿠모가 되기 전에 총선에서 스쿠모가 당선이 되기 전에 빌 쇼튼과 같이 붙었을 때 빌 쇼튼이 내건 정책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네거티브 기어링을 폐지한다든지 그 다음에 금융소득세를 조금 더 규제를 한다든지 그런 거를 좀 바꾸려고 했다가 물론 이제 스쿠모한테 총선에서 뺏겼죠. 아무튼 그런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공공임대주택인데요. 호주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뭐 계속해서 줄여왔고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다른 소셜 하우징이라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하는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 그 다음에 뭐 지역에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 NGO 단체라든지 아니면 그런 사회적 단체가 운영하는 임대주택, 그런 주택들은 오히려 조금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홈리스가 되는 이제 주요 원인은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커요. 그러니까 주택 문제, 주거비 부담, 과밀집, 거주 환경, 퇴거 명령이 46%, 그 다음에 재정적 어려움이 11%, 그러니까 57% 정도는 거의 대부분은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다. 그런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가정 파탄이라든지 도박, 정신질환, 마약, 알코올 이런 게 있네요. 재작년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한인분이 시드니에서 이렇게 노숙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나눠주는 그분이 있었어요.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예전에 즐겨봤던 프로 중에 리치하우스 앤 푸어하우스라는 그 영국 리얼리티 TV쇼인데요. 부자와 가난한 집하고 일주일 동안 그 부잣집의 생활비와 가난한 집의 생활비로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그런 리얼리티 쇼가 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제가 링크를 이렇게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배울 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에피소드를 한 4-5개 정도 제가 봤었는데, 일단 부잣집 같은 경우는 가족 간의 유대 관계가 상당히 끈끈하지는 못했다. 서로 이제 각자 바쁘다 보니까 돈 벌기 위해서 서로 바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지만 가족 간의 유대 관계가 그렇게 조금 행복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집 같은 경우는 가족 간의 유대 관계가 굉장히 끈끈하지만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게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었던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요. 왜냐면 감동적인 부분들은 이제 마지막에 부자인 집에서 이제 가난한 집에 뭐 소정의 선물을 해준다든지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걸로 이제 끝 마무리가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시간이 있으면 이 영상을 이 리얼리티 쇼를 한번 보시길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홈리스에 대해서 한번 뉴스하고 예전에 나왔던 뉴스 그리고 제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